대만 남부지방에 자리 잡고 있는 중국 조선소. 14년 전에 세워진 이 조선소에서 이제까지 건조한 배는 그 숫자를 쉽게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다. 선박 건조보다는 철강제를 얻기 위해 낡은 선박을 해체하는 일을 주로 했고 그래서 상당 기간 적자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던 중국 조선이 최근 밀려드는 주문으로 크게 바빠졌습니다. 중국 조선소에 근무하시죠? 왜 이제 퇴근하세요?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是不是你中场做事了？对啊，为什么现在下班了？不是5点加班呢？加班了？啊为什么加班？就是工作赶嘛， 저기 잔업을 자주 하십니까? 是不是加班很多？工作很多啊。工作很多，比去年比起来工作很多呢。什么？跟去年跟今年这个工作量，对，为什么这样子？那就是以前船比较少嘛，营运比较不好，现在订单多，船就多啊。这样， 잔업량이 얼마나 돼요? 是不是这个工作量是不是多不多？现在工作量啊，多就是多才要加班嘛。这样子啊。 저기 这个 월급은 많이 올랐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跟去年比起来，这个有没有薪水提高呢？有，大概多少？差不多自己4、5千块哦。请问一下， 중국 조선에 근무하시죠? 是不是中产啊？对啊。 무슨 일 하고 계세요? 什么样子的工作呢？啊，什么样子的工作？我电焊啊，做电焊的。 面盘。 일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중국 조선에서? 做事在中国做事大概几年了？什么？你这个中产做事大概几年？几年了？差不多11年了。 그럼 작년보다 올해 어떻게 일감이 좀 많아졌습니까? 跟去年跟今年比起来，是不是工作量增加呢？有。 그래서 잔업을 합니까? 是不是有晚上要加班呢？晚上哦，有啊。 작년보다 아까 올해 일감이 많아졌다는데 왜 일감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你刚才说跟去年比起来，这个工作量比较增加，为什么？原因在哪里？因为据那个上面在讲哦，因为现在这订单比较多了。为什么订单这个很多呢？啊？为什么订单很多？这个属于他们上面的事情呢，上级的事了。 지난달까지는 약 190만 톤이었는데 최근 배 한 척을 선적했으니까 현재 주문량은 약 180만 톤입니다. 상당히 늘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 약 2배가 증가했습니다. 어떻게 2배씩이나 늘었습니까? 사실상 우리 중국 조선에 와서 배를 건조하는 고객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건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객들은 중국 조선에서 건조한 배의 품질이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합당하고 가격이 합리적이고 또 선적기일이 정확해서 우리 조선 회사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노사 분규와 중국 대륙의 동난 때문에 많은 주문이 대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 대만의 5월, 6월 수출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수출 증가는 우리 수출업체에는 유리하겠지만 전체 경제에는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바이어들이 한국으로부터 주문을 가지고 대만으로 옵니다. 한국에서 온 바이어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한국에서 오신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손님들이 호텔에 투숙한 뒤 항공편 예약 상황을 확인하는데 많은 손님들이 한국에서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왜 온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에서 대만으로 오는 요인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학생운동, 두 번째는 노사분규겠죠. 한국의 노사분규가 절정을 이룬 지난 5월 이곳 대만은 갑자기 몰려든 바이어들로부터 30억 달러에 이르는 뜻밖의 수출 주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임금, 나날이 오르는 대만 원화 때문에 수출에 애를 먹던 대만 기업이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6월에 중국의 천안문 사태가 발생하자 중국과 홍콩을 찾았던 바이어들이 또다시 대만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곳 대만 국립조선소가 창립 14년 만에 적자를 면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런 배경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뜻밖의 얻게 된 소득을 대만 정부가 그다지 달가워만 하지 않는다는데 문제는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 750억 달러로 일본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화를 갖고 있는 대만은 돈을 벌면 벌수록 대외적으로는 미국으로부터의 압력이 가중되고 대내적으로는 갈 곳 없는 돈이 투기에 몰려서 이제까지 잘 지켜오던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심상치 않은 조짐마저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진 돈. 그래서 대만 사람 2천만 명 가운데 100만 명은 증권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1986년 11월 1000포인트를 기록했던 대만의 주가 지수는 1987년 말 2000포인트를 기록하더니 급기야 금년 6월 10,000포인트를 넘었습니다. 상장 주식의 시가총액은 대만 돈으로 5조 5천억 원, 우리 돈으로 137조 원에 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 94조 원에 비해 엄청난 금액입니다. 폭발 장세를 보이고 있는 대만의 증권시장은 최근 만연하고 있는 부동산 투기와 함께 대만 경제의 큰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즘 대만 경제가 여전히 활기에 차 있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비결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중화민국의 중소기업은 환경 적응 능력이 강하고 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즉 적응 능력이 많다고 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만 원과 미국 달러가 약 40대 1 정도에서 35, 6 정도였을 때만 해도 대단히 위험했습니다만은 현재 25대 1 정도인데도 아직 수출이 넘치고 있고 발전도 대단합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환경 적응 능력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환경 적응 능력이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원가 절감을 강구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제시장을 개척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경쟁력을 늘리는 거죠. 대만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대만의 중소기업을 보면 공식으로 등록된 업체만도 72만 개. 등기 않고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까지 합친다면 업체 수가 100만 개가 됩니다. 대만 국민 20명의 1명은 바로 조그만 회사의 사장인 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你好吗? 사장님 계십니까? 老板在吗? 어떤 사장님을 찾으십니까? 사장님이 어느 사장님이라든요? 사장님이 몇 분 되십니까? 老板很多吗? 我们这里 여기는 제가 사장입니다마는 저기 진 씨도 사장이고 자, 진 사장 이리 오세요. 这位也是老板，那位也是老 또 板。 이분도 사장입니다. 왜 이렇게 사장님이 많아요? 为什么这样子老板很多呢？因为在 왜냐하면은 1980년대부터 대만 원이 절상되고 노임이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노동자의 생산 역량이 낮아졌습니다. 이런 상황 아래서 우린 회사 동료끼리 모여서 공동으로 책임을 분담하고 힘을 합쳐서 시장 판매를 하게 된 거죠. 독립해서 생산하고 독립해서 판매할 수 있습니까? 我知道了解。 각 사장은 모두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有一个共同的意识， 즉 물건을 생산하면 모두 함께 모아 판매하는 게 원칙이지만 각자 직접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업의 그 자회사하고는 좀 다르군요. 물론 다르죠. 저희는 대기업과는 다릅니다. 대기업은 사장 혼자서 회사의 이익을 독점하고 있지만 저희는 8명이 공동으로 이익을 나눠 갖고 공동으로 생산 판매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회사 직원이었을 때하고요. 지금 이렇게 그 사장이 됐을 때하고 뭐가 달라요? 사장이 되니까 책임이 크군요. 왜냐하면 시장 개발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죠. 지금 이 공장 사장님이시죠? 전에는 뭐 하셨어요? 现在是这个工厂是负责人，是不是？以前是做什么呢？ 전에도 이 새를 배웠고 지금도 이 새를 배우고 있죠. 그리고 현재는 주식을 갖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以前是同一个公司在这里做事吗？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럼 이 공장 사장이 됐어요? 现在怎么样子做这个工厂的负责人呢？ 是现在我们大家都好像都 투자를 했습니다. 那个分工合作这样在做这样。 그러니까 전에는 어쨌든 남의 밑에서 일했고 지금은 사장으로서 일하는데 어떻게 달라요? 사장과 공원이 함께 일하고 함께 이익을 가질 수 있어 좋습니다. 36명의 종업원에 8명의 사장이 있는 대만의 중소기업. 8명의 사장 모두 종업원이 돼서 함께 일하고 일선 판매에 나섬으로써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모두 합심해서 해결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노사분규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员工多少？ 15명입니다. 15명으로 어떻게 저런 걸 만들 수 있습니까? 그 문제는 그냥 답할 수 없군요. 제가 일어나야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엔지니어링 회사로 설계에 편중하고 있습니다. 즉 프로덕션 엔지니어링 부분입니다. 우리 회사의 주요한 업무는 상품을 설계한 뒤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서 외부에 위탁을 줘 생산하게 합니다. 그런 다음 완성된 상품을 저희 회사로 가져오게 해서 검사한 뒤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요한 2개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하나는 디자인, 또 다른 하나는 프로덕션 엔지니어링입니다. 그 후 판매를 하는 거죠. 철저한 분업. 대만 중소기업의 또 다른 특징은 바로 이 철저한 분업에 있습니다. 모든 중소기업의 철저한 분업으로 한 기업에서 여러 명의 종업원을 가질 필요가 없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예속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대만 중소기업은 이 분업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판매망을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시장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건을 내놓을 때 그 물건에 대한 기본 조사를 반년 또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컴퓨터가 개발됐다면 전 제품을 즉시 걷어들이고 새 것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R&D 투자에 대한 그 기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상세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능력 한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물건이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연구 개발 투자. 구멍가게라는 표현이 알맞을 정도로 영세한 대만 중소기업이 그동안 연구 개발 투자에 많은 힘을 기울일 수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대만의 경제계에서는 엄살이라기보다 앞으로 5년, 10년 후의 미래에 대해 진정으로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일찍부터 대기업을 육성해 과감하게 연구개발 투자를 해온 한국을 선망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대만 중소기업의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대만과 경쟁할 수 있는 국가는 매우 적었죠. 그러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등이 부단히 경제 개발을 추진한 결과
최근엔 노동력이 많이 드는 상품에 있어서는 이들 국가의 상품이 대만의 최대 경쟁 상품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전자 부분, 신발, 의류 등으로 이런 상품들은 노동력이 많이 들고 기술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이기 때문에 대만 제품이 국제 시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책은 대만 중소기업이 구조를 개선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즉, 최고급 상품을 생산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국제 경쟁력이 5년 내에는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앞으로 5년간은 대만 화폐 가치가 계속 절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일본이 모두 우리 경쟁 상대며 이 국가들이 계속 공업 발전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처 방법은 대만 기업의 생산력 제고와 구조 개선에 있다고 봅니다. 대만의 중소기업이 중화민국 경제에 큰 공헌을 했고 부의 축적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 형태의 대만 기업이 언제까지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뜻있는 대만의 관리나 학자들은 적어도 5년 이내 대만의 중소기업은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만 중소기업의 한계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예가 바로 이 자동차 공업입니다. 대만의 자동차 공업은 한국을 훨씬 앞서 1953년에 이미 시작을 했고 현재 대만에는 10개의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다. 이 10개 공장에서 작년에 생산해낸 승용차가 28만여 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주요 부품은 수입에 의존해야 했기 때문에 적은 생산량, 주요 부품의 수입 때문에 대만의 국산차는 가격을 낮추기가 힘들어 수입차와 힘든 싸움을 계속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국민소득 7,000달러를 바라보고 있는 대만. 그러나 외국인이 실제로 대만의 부를 느끼기는 힘이 듭니다. 공공투자에 인색한 대만 국민이 외부적으로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공공시설물이 많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인구 2천만에 250여만 대의 자동차, 700만 대의 오토바이로 붐비고 있는 대만의 도로. 그러나 한국보다도 앞서 계획했던 지하철 건설이 이제 공사 단계에 들어섰을 정도로 대만의 공공사업은 부진한 실정입니다. 대만인의 개인주의가 지나쳐 공공이익과 관련된 투자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야당 후보들은 최근 한국이 올림픽과 한강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점을 본받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는 동생의 나라로 또는 후발 경쟁 상대국으로 다소 얕잡아 보기까지 했던 한국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과 대만은 비슷한 조건이 많습니다. 또한 직면한 문제도 같습니다. 전 세계 시장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등희 총통이 강조했듯이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이 연합해야 할 것입니다. 즉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상품에 대해서 한 국가가 갖가지 규격 그리고 품질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법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여러 나라들이 각기 다른 규격과 다른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협력을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돌이 없다고 봅니다.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는 퇴역군인의 노래. 그러나 이것만이 대만의 현실은 아닙니다. 한국의 추격을 몹시 경계해왔던 대만 기업. 모든 나라에 개방한 자동차 시장을 유독 한국에만 아직까지 쿼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경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여파로 다소 이득을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만은 이에 감업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추격에 신경 쓰고 있는 듯이 보이는 대만. 그러나 대만은 오래전부터 외국 투자에 눈을 돌림으로써 해외 투자 부문에서도 한국을 한참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만의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대만 정부가 공표하는 대만 기업의 해외 투자 통계는 극히 미미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대만 기업은 실제로 지난 한 해 동남아 지역에만 30억 달러를 투자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일본의 투자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대만에 누적된 외환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국내 투자 대상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 국가, 예를 들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대한 투자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중국 본토와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돼 가고 있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국 대륙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는 중소기업이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했듯이 대만 화폐 원화 절상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여러 가지 곤란에 직면했으나 해외 투자를 통해 새로운 경제 발전의 길을 마련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带来了新的发展的途径。